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잦은 헛기침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목이 왠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헛기침을 하거나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몇 주 후 혹은 몇 달씩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본인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주변 사람들까지 괴로울 수 있습니다. 2, 3주 이상 목 가다듬는 소리가 계속된다면 역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왜 헛기침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해 볼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증상들이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후비루 증후군입니다. 콧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목 뒤로 넘어가는 것, 즉 후비루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해요. 코는 감염과 알레르기 요인을 제거하거나 추운 날씨와 같은 자극제에 반응하기 위해서 콧물을 생성합니다. 코를 풀면 콧물을 내보낼 수 있는데 일부 분비물은 코 뒤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 성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분비물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경우에는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당연히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겠죠. 약물 없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 세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으면 다른 종류의 비강 스프레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부 스프레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무엇이 과도한 분비물을 생산을 유발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지식백과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후비루 증후군은 코나 부비동에서 다량으로 생산된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에요. 이 환자들은 콧물이 나고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으며 반복적인 헛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학적 검사에서도 비인두나 구인두의 점액이나 점액농이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인두벽 점막이 자갈 모양으로 불규칙한 형태를 하고 있으면 후비루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와 달리 후비루 증후군은 환자에게 후비루의 증상은 있지만 이학적 검사에 후비루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을 때 진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후비루의 원인은 사실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후비루를 발생시키는 알레르기성 비염, 또 반대로 비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부비동염, 또 인후두 위산 역류증, 부비동 자연공의 해부학적 변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목이 살짝씩 변형됐다는 거죠. 또 연화장애, 피임약 사용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호르몬 변화 등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후비루 증후군의 자세한 증상은 지속적으로 목 뒤로 점액이 넘어가는 느낌이 있겠고, 또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하게 되고, 코가 흐르는 느낌과 목에 점액이 고여있는 듯한 이물감 때문에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뱉어내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목이나 코로 들어가는 사이가 답답하면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후통 증상으로도 나타나며 목을 압박하는 느낌으로 호흡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가능성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고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을 찾지 못했을 때 비로소 이걸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후비루 및 인두 이물감을 흔히 유발하는 급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반대로 비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부비동염,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 진균성 부비동염, 해부학적 이상, 그리고 화학자극 비염, 약물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직업적인 것도 있겠고, 약물성인 것도 있고, 역시 비인두 위산 역류증 여부를 검사해서 원인의 질환을 찾지 못한 경우를 후비루 증후군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이 병의 검사는 전비경 검사, 내시경 검사, 그러니까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또 컴퓨터 단층을 촬영해서 부비동이나 이런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피부 단자 검사를 한다고도 합니다. 또 항체 같은 것도 검사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검사 같은 것도 해보겠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천식 검사도 해본다고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점막 수축제, 또 국소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충분한 항생제를 사용 후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후두 위산 역류증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제산제, 장 운동 개선제 등으로 치료를 한다고 해요. 또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점막 용해제나 역시 그 스테로이드제를 쓰거나 아니면 식염수 세척을 통해서도 증상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후비루 증후군은 뚜렷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후비루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면 당연히 나을 수 있겠지만 원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방문하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나 이런 치료를 반복하는 이른바 그 병원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 우리 요즘 어디가 아픈데 자세한 증상을 찾지 못하면 뭐 이비인후과도 몇 군데 다녀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병원 쇼핑이란 말을 쓴대요. 그런데 사실 이 후비루 증후군은 간단한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당연히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죠. 감기에 이제 예방하는 법 뭐가 있죠? 손 씻기나 또 칫솔질 같은 개인위생을 잘 챙긴다. 자주 씻고 양치도 자주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거,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것을 삼간다. 온도 변화에 우리가 너무 데미지를 입지 않게 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식이요법이나 생활 가이드에 보면 식염수를 이용해서 비강 세척을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시행하면 증상이 확실히 개선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코 세척, 우리가 코 저거 하면 세수하다가 그냥 코 한번 흥 하고 풀고 말지 사실 세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후비루 증후군은 코 세척만 잘해도 사실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하지 말고 당연히 과식, 과음, 또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위산의 역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이뇨제를 피하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인후두 역류를 들 수 있는데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이 인후두 역류 질환입니다. 위산은 음식물 소화를 돕지만 과도한 위산은 식도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때 성대나 목에 위산이 튀면서 기침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위산 역류 증상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목구멍에서 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역류 방지 식단을 선택하고 식사 직후 눕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밥 먹자마자 밥 먹고 바로 누워버리는 거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꼭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걷고 운동하시는 게 참 좋아요, 건강에. 이 인후두 역류도 사전에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인후두 역류 질환이란 위장 안의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를 통해 인후두로 역류해서 유발되는 인두 이물감, 목소리 변화, 기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또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니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가슴 쓰림 등을 초래하는 이 질환이 역시 동반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인후두 역류 질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 원인으로는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여주는 근육, 관략근이 있어서 식도에서 음식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 밥 꼴깍 먹으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도의 운동장애나 관략근 등의 기능 장애에 의해서 위산이나 위의 내용물이 인두 쪽으로 자꾸 거꾸로 올라가서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게 원인이라고 해요. 증상은 이제 목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불편감, 이제 인두 이물감이라고 하죠. 또 목소리가 쉬는 증상도 이에 해당되고, 또 목이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증상, 또 만성 기침 등이 주요 증상이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 쓰림이나 신트림 등의 증상은 또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 병들이 진단과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및 후두경 검사로 자극받은 목 부위를 직접 관찰하고 식도 내로 위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인 24시간 pH 검사 등을 통해도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완벽한 진단 방법은 없다고 해요. 몇 가지 이제 후두 내시경 검사,
또 식도 내시경 검사, 방금 말씀드린 식도 내압 및 24시간 pH 검사. 이게 뭐냐면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압력 감지 장치를 내장된 가는 관을 넣어서 검사하는 것을 식도 내압 검사라고 합니다. 위산의 역류를 측정하기 위해 산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제 부착한 관을 코를 통해 식도로 넣고 24시간 동안 검사하는 것을 24시간 pH 검사라고 해요. 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치료인데, 역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건데, 위산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약이래요. 보통 1,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처방하기도 한다고 해요. 또 이 인후두 역류 질환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인후두 불편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의 단순한 기능성 질환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간혹 후두의 접촉성 궤약 혹은 접촉성 유가종, 그러니까 이제 그 종양이죠. 후두의 기계적 자극과 위산 자극에 의해서 이제 군살이 자라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또 만성 인두염, 만성 후두염, 편도염 같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고, 드물게는 후두암과도 관련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후두 역류 단독으로 하지만 후두암을 일으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식이요법이나 생활 가이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줄이고 피할 수 있을까? 인후두 역류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회피해야겠죠?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당연히 회피하는 게 좋은데, 또 음식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그러니까 살 빼란 소리죠. 그리고 금연, 금주, 머리 쪽 침상 올리기. 우리가 머리를 일자로 하는 것보다 살짝 올려서 자면 이게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역류할 확률이 그만큼 줄겠죠. 우리 밥 먹자마자 바로 눕는 게 안 좋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또 식후 2-3시간 이후에 취침하기.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 저도 밥 먹자마자 이제 누워서 자면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방금 전에 이제 밥 먹고 밥 먹으면 자고 싶잖아요. 이렇게 몸도 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잠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좀 속 좀 불편하고 목이 칼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 자신부터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거지만 쉽지 않아요. 밥 먹으면 자고 싶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건강, 우리 힐링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헛기침의 또 다른 원인들을 몇 가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건데요. 이제 세 번째로 약물 복용에 관한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심장과 혈압약이 헛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ACE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들인데, 몇 년 동안 날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기침 충동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약물이 원인이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대요. 약을 중단하면 완전히 헛기침이 사라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신경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목 주변을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의 손상도 잠재적 원인이 된다고 해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가능성이 대부분 배제된 뒤에 이 같은 진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비인후과와 신경과 의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해요. 이 감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약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밖에 이제 그 기타 원인들은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자주 내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헛기침을 하는 버릇, 습관이죠. 그냥 이유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한편 본인의 근본 원인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주로 봄에만 지속적으로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신다면 알레르기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봄에 황사 엄청 중국에서 불어오고, 또 꽃가루 엄청 날려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그죠? 또 커피를 마신 뒤에 기침이 나오면 역류를 원인으로 고려해 볼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커피 같은 경우도 이게 은근히 영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이렇게 일지에 기록하면 문제에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헛기침의 원인들과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습관적으로 이런 별것 아닌 간단한 질병들이 나중에는 병을 키우면 큰 병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큰 병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위생, 손 잘 씻고 양치질 자주 하고 내가 좀 이제 코에 이물감이 좀 많으면 코 세척도 가끔씩 하고 당연히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작은 것들, 손 씻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치질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혀도 깨끗이 닦고 코 세척도 자주 하고 이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생활습관 방법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식들 있죠? 끊을 수는 없겠죠. 뭐 탄산음료나 우리 매운 거 뭐 닭발 같은 거 이런 것들 맛있잖아요. 근데 건강에는 사실 별로 안 좋다니까 정말 먹고 싶을 때만 가끔씩 먹는 걸로 이렇게 생활 습관만 잘 개선해 나가셔도 이런 작은 헛기침에 관한 질병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고 늘 건강하게 우리 생활하시는 힐링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